여러분, 솔직하게 가슴을 얹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무언가를 시작하는 게 어렵습니까? 새해 시작하면서 무언가를 시작한 게 많지 않으신가요? 뭐 운동을 하겠다, 뭐 공부를 하겠다, 영어를 하겠다, 독서를 하겠다, 또 새로운 뭐 취미생활을 갖겠다. 우리는 많은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제 인생을 보더라도 무언가를 시작하는 거는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시작 마스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죠. 계획하신 공부, 뭐 영어, 뭐 등등등등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까? 제가 통계를 보니까 새해 계획을 잡고 시작한 이후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그 새해 계획을 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무려 64%라고 합니다. 10명 중에 6명은 어떻죠? 한 달이 지나면 그거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요. 제 20대를 돌이켜보면 정말 시작 그랜드 마스터야. 그런데 포기도 그랜드 마스터야. 예를 들어서 제가 독서 같은 경우에는 제 지금 아내를 제가 21살 때 만났거든요. 저는 독서를 거의 안 했는데 아내는 이제 1년에 한 100권 정도 독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연초에 항상 계획을 세웠어요. 독서 계획을. 저는 이제 한 50권 정도 읽겠다. 한 주에 한 권을 읽어야 되겠다 하고 시작합니다. 1월은 조금 어떻게 넘어가는데 2월 넘어가면서 거의 이제 진행이 잘 안 돼요. 3월이 되면은 책을 읽지 않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것이 매년 반복됩니다. 놀랍게도. 근데 이게 독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영어 공부, 뭐 글쓰기,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가 좋아 보이는 그런 취미들 같은 경우도 시작해놓고 포기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작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시작을 너무 쉽게 하거든요.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시작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행동설계연구소장인 BJ 포그는 행동은 동기와 능력과 자극의 함수관계다라고 얘기합니다. 동기부여가 높을수록, 그리고 능력, 뭔가 하기 쉬울수록, 자극, 그러니까 무언가를 행동 촉발시키는 신호가 많을수록 우리는 행동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어떤 좋은 습관, 좋은 행동을 유발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죠? 그러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전략을 세팅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안 좋은 행동을 하기 싫어, 그걸 끊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죠? 동기부여를 낮추고 우리 능력 수준을 높게 만들고 신호를 차단한다. 이렇게 환경을 세팅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자제력을 최고로 올릴 수 있는 놀라운 전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같은 장소에서 여러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동기부여 차원, 능력 차원, 자극 차원에서 다 플러스 요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력이 없어도 그 자체가 놀라운 전략이기 때문에 나는 매우 자제력이 높은 사람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습관을 만들기 위한 시간이 평균 66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66 챌린지 노트도 나왔고 또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뭐 66일을 버텨라 이런 말씀도 드리고 있고, 이게 평균 66일이잖아요. 평균 66일이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집단을 연구해봤더니 습관을 만드는 평균이 66일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실험에 참가한 모든 사람이 습관을 만드는데 66일이 걸렸다는 게 아니죠. 이 습관을 빨리 만든 사람은 18일 만에 만들었고요. 습관을 늦게 만든 사람은 200일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왜냐면 개인차도 있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습관의 형태에 따라서 습관 형성 기간이 달라지는 것인데, 그런데 왜 66일이냐? 내가 습관을 만드는데 18일이 걸릴 수도 있고 200일이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잖아, 어떻게 될지. 그럴 때에는 어떤 이론이나 통계를 기준으로 잡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계획을 잘 잡고 체계적으로 어떤 행동이나 어떤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니까. 습관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거를 할 때에도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 그러한 관련된 이론들, 통계들, 어떤 조언들, 이것도 종합해서 그를 기준으로 어떤 일들을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나 빨리 하려고 했는데 또 영상 보고 시도했는데 66일이 지났는데도 안 생기는 것 같아? 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결국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66일 관련 연구를 보시면 이게 18일 걸렸던 200일이 걸렸던 간에 포기하지 않고 쭉 했던 사람들은 다 습관을 만들었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상황을 만들어라. 너가 자제력이 없는 것이 아니야.
네가 상황, 환경 설정만 제대로 하더라도 연습 습관을 잘 만들 수가 있어. 육류 챌린지, 영독단이나 뭐 싱큐베이션이나 다른 여러 가지 모임처럼 나랑 똑같은 행동을 하는 다수의 무리들과 함께 그걸 해보자. 그것만큼 효율적인 게 없습니다. 같이 하게 되면 서로 격려를 많이 해주거든요. 서로 축하를 많이 해주거든요. 자극도 받고 동기부여되지만 축하를 받기 때문에 행동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 자주 쌓이는 겁니다. 행동할 때마다 긍정적 감정을 맛보게 돼요. 그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습관을 빨리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함께 하는 거를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되게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12,000명의 사람들을 32년간 추적 연구를 했는데 내 가까운 사람이 비만이잖아요. 내가 비만일 확률이 57%에 이릅니다. 내가 11살이나 12살 때 내 가까운 친구가 IQ가 높잖아요. 15세가 되면 내 IQ가 올라갑니다. 그만큼 내가 어떤 맥락 속에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내가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자제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곳이 이 프로젝트입니다. 영독단이라는 서비스를, 같은 서비스를 66 챌린지라는 노트를 같이 쓰면서 같은 공간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66일 동안. 66일이 평균적으로 습관이 만들어낸 기간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안 되기가 힘듭니다. 이 단톡방에서 정말 나 말고 많은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매우 열심히 해요. 저 나이 어린 사람이, 저 어르신이 저런 바쁜 와중 속에서도 매우 열심히 하는 모습을 다양하게 보게 됩니다. 동기부여가 안 되기가 힘들어요. 다방면으로 제가 동기부여를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거예요. 영독단이라고 하는 그 서비스를 66 챌린지로 하는 거잖아요. 저희 나름대로 정말 자부심 있게 최고의 영어 단어 공부 서비스를 내놨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그거를 구독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걸 지속을 해야지만 진짜 실력이 늦는 거거든요. 구독을 하고 시작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66 챌린지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그 능력을 쉽게 만드는, 무언가를 했을 때 용이하게 만드는 보조 도구입니다. 우리가 그냥 습관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습관을 그렇게 만들었고, 그런데 이왕이면 여기 나와 있는 툴과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따라서 하면은 습관을 만들기가 훨씬 용이하다는 것이죠. 쉽게 만들 수 있을 때 높은 자제력이 가능한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신호를 넘쳐납니다. 그리고 카톡 자주 하잖아요. 카톡 단톡방에 계속 새 글이 올라와 있어요. 또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이 신호죠. 모든 것이 내가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66 챌린지 곱하기 영독단 프로젝트를 BJ 포그 이론으로 접목을 해보면 높은 동기부여, 그리고 능력의 용이성, 그리고 끊임없는 신호로 그 행동을 지속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 속에, 그러한 그 맥락 속에서 내가 있으면 나는 자제력이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작은 반이다. 이 말은 매우 과대평가되어 있는 말이다. 시작은 그저 시작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사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내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시작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 우리 시작을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지속을 하기 위해서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왜? 지속하는 뇌와 시작하는 뇌가 다르니까. 습관화 시켜서 자동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야지만 지속할 수가 있는 것이다. 위대함은 지속함에서 나온다. 성공과 성취와 성장 또한 지속함에서 나온다. 그 지속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습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꾸준함이 그게 습관인 것 같아요. 자꾸자꾸 내가 더 발전할 수 있고 그러면서 점점 제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좀 마음이 그러니까 함께 하면서 되게 행복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습관하고 운동, 저희 와이프는 독서하고 운동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돌 지난 아기가 있어가지고 주말에 시간 내기가 힘든 상황인데, 근데 생각보다 할만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했던 15문장을 복습을 하자. 그래서 설마 이게 200개가 다 외워질까 그랬는데 가능하더라고요. 어떻게든 뭐 2시간 반, 3시간씩 이렇게 시간 내가지고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주말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가? 돌아보면 아니었는데 환경 설정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 이렇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요. 저도 했으니까 아마 다른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가 눈에 보여서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고 그 결과가 종이로 딱 보이니까 다른 응원보다도 그게 제일 효과적으로 다가와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6년 챌린지 벌써 3번, 4번째거든요. 근데 꾸준함이 그게 습관인 것 같아요. 인증하는 그게 습관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안 하면 스멀스멀 머릿속에 올라와요. 아, 나 이거 인증해야 하는데. 저를 믿고 따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매일 인증하니까. 그게 너무 뿌듯한 거예요. 저로 인해서 인증에 실패했다가 다시 돌아온 분들이 있거든요. 자꾸 내가 더 발전할 수 있고, 아, 나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점점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운동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걷기 했다가 이제 걷기가 되고, 그 다음에 맨발로 걷기까지 되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제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66 챌린지 덕을 참 많이 봤어요. 그 덕에 지금까지 영어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너무 잘 선택을 해가지고 제가 영어를 공부에 재미를 들리게 됐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계속 이어가게 돼서 뭐 저희 가족들한테 막 자랑하고 막 이랬거든요. 정말 효과가 좋았고요. 그 다음 66 챌린지를 저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좋은 습관에서 지금 새벽 기상 하려고 도전 중인데요. 굉장한 올빼미형이고 아침잠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실패는 해도 인증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조금 탄력이 조금 붙었어요. 이번만큼은 정말 성공해보고 싶다. 이거는 저는 66일까지 한번 해볼게요. 제가 딸이랑 이걸 같이 하고 있거든요. 유니 챌린지를. 제가 못하는 날에 딸이 먼저 아빠 이거 빼먹었어라고 해서 인증하는 날도 있고 한데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딸의 유니 챌린지가 어땠는지 한번 소감을 한번 제가 꼭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지속적으로 하는 게 제가 인증하고 나의 윗사람 아랫사람 한 명씩만 응원을 해주자라는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인증하고 나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같이 응원하면서 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좀 마음이 얼마나 이 사람들은 삶을 잘 살고 싶을까, 행복하고 싶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진짜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함께하면서 되게 행복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Said that you've been hurt one too many times before. Ended up staring in the bathroom mirror, crying on your bedroom floor. Baby, you can take my word, you haven't gotta hurt no more. Things are about to get much better. I wanna make this forever. I wanna make this forever. Said that you felt lost 100 times before. 저는 직업이 배우예요. 그래서 화려한 거를 막 꿈꾸고 추구하고 그런 것만 바라보고 되게 그런 게 가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거는 희소성이 있더라고요. 반짝였다가 사라지고 반짝였다가 사라지고. 근데 그런 순간들이 저한테 되게 힘들었었어요. 뭔가 우울증도 왔었고 공황장애도 왔었고. 근데 이제 요가랑 독서랑 미라클 모닝을 만나면서 사소함이 주는 힘이 이렇게 크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주는 힘이 이렇게 크구나. 나 혼자 살아갈 수도 없고 또 항상 사람이 멋있기만 할 수도 없고 그냥 차근차근 쌓아가면서 성장하는 게 가장 멋있는구나라는 거를 저희 독서 클럽을 통해서 정말 깊게 깨달은 것 같아요. 저 멋지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닮고 싶고 항상 같이 응원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습관도 만들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서 이 기억을 토대로 더 차근히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태까지 쌓아온 시간이 되게 소중하잖아요. 그걸 놓지 말고 차근차근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쉽게 생각은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금주, 절주를 했거든요. 술을 먹게 되면은 그 다음날 이제 회복이랑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이틀까지도 가고 시간을 너무 가소비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 나쁜 습관은 엄청 처절하거든요. 저희주, 금주 같은 것도 알코올 중독으로 이게 뒤에 단어가 붙으면 엄청 센 거잖아요. 그거를 이겨낸다는 게 참 나쁜 습관이라는 게 일단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비교에 관한 걸 동기부여할 걸 자꾸 듣다 보면 남과 비교하지 말아라. 나를 이기면 타인과 싸워서 이길 필요가 없어. 그런 습관이 정말 힘들거든요. 저도 2주차 넘어가고 그랬을 때 막 두통이 오고 그래요. 잠도 막 오고 나도 모르게 짜증도 나고 정말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딛고 일어서면 이제 임계점 돌파를 하게 되면 저것도 한번 해봤잖아. 이것도 해봤는데 이거 못해. 자기 객관을 냉철하게 하고 나쁜 습관을 없애서 틈을 만들어서 뭘 하나라도 더 플러스 되게 하고 마이너스가 다시 플러스로 우리가 바뀌면 세상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내 자신부터 바뀌고 내 자신을 이렇게 세우는 나쁜 습관 정말 최고예요. 부모님이 한국에 계셔서 통화하면은 이렇게 잔소리 많이 해주시거든요. 잘 챙겨 먹어라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66 챌린지 단톡방이 저한테는 그런 존재였어요. 자꾸 올리고 저는 이제 막 하루 이틀 빼먹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뭐 누구는 막 하루도 빠짐없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저도 불타오르더라고요. 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면서 호주에 온 지 7년 정도 됐는데요. 영주권을 신청했어요. 근데 이제 그 영주권 신청하려면은 영어 점수가 필요하거든요. 영어 공부를 하는 게 특히 이제 다들 먹고 사는 게 바쁘잖아요. 그래서 일 끝나고 공부하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제 가족조차도 다이어리 사주고 같이 하자 했는데 안 했었는데 제가 매일매일 썼어요. 제가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이게 제가 이렇게 쓴 기록들이 쌓인 걸 보여주니까 다들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변화하는 모습 보면서 그 모습 보고 같이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들 다 저같이 이렇게 많은 울림을 받아서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제 자신을 마주하다 보니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함께하는 가치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를 느끼게 돼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진짜 간절했거든요. 제가 시험을 4번 만에 붙었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참여하지 못했다면 또 혼자 계획하고 실패하는 거를 반복했을 것 같아요. 책임감을 부여받았기에 제 스스로 더 꾸준한 모습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하는 모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무사히 완주할 수가 있었고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많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66 챌린지를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나로 정했습니다. 노트를 작성하면서 저를 되돌아보게 되고 내 차인지가 높아졌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얘기를 함께해서 즐거웠고 한편으로는 아쉽고 또 울컥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데요.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뿌듯합니다. 모든 66 챌린지 도전자분들께 응원한다고 메시지를 남기고 싶고요. 앞으로도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게 위대하다. 간단한 게 진짜 위대하다. 내같이 전업주부고 프리랜서고 하루가 진짜 수돗물 틀어놓으면은 뭐 15초만 다 흘러 없는 것 같이 하루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66 챌린지가 제가 습관 형성을 매일매일 따박따박 하면서 체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기준점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제가 이제 뭐 50평생 넘게 살면서 나도 모르는 습관들 있잖아요. 그냥 뭐 인스타도 조금 보면서 뭐 페이스북도 보면서 이렇게 습관이 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제가 다 없애게 되고 많이 덜어가면서 습관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정확하게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너무 감사했고 제가 또 이제 나머지 인생을 살 때도 지금 습관대로 살 거잖아요. 한 번씩 간헐적으로 막 빠지고 합리화하고 오늘 바빠서 못하고 뭐 피곤해서 못하고 막 이렇게 어쩔 수 없었어. 내가 너무 바쁘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66 챌린지를 기록을 하면서 하니까 이게 어디 하루도 안 빠졌대.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딱 기준점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간단한 게 엄청나게 위대하고 워낙 영어는 잘 못해요. 제가 지금 54살인데 고등학교 뭐 대학교 때 뭐 좀 영어하고 뭐 그냥
이렇게 놔뒀다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뭐 영독단 비기너 정도를 영어 단어 이제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번에 목표를 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아, 이번 정도 잘했다. 정말 대견하다. 영어 단어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거 잘 극복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면 정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 자신에게 좀 칭찬 좀 해줬고요. 어느 순간에 좀 이 단어들이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좀 기뻤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더 노력하면 되겠다. 요번에는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인증을 하는데, 한 단어라도 써서 이렇게 노트에다가 계속 이렇게 썼거든요. 계속 써서 인증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하자. 그런 마음으로 해서 어려운 순간을 잘 넘었던 것 같아요. 사무실에 조금 일찍 출근해서 한 20분, 30분 정도 영어 단어를 외우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30분 내지 40분 그렇게 영어 단어 외워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루틴에서 습관화가 되지 않았나라는 거. 그래서 요번 기회에 그런 습관을 들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66 챌린지는 내 인생의 디딤돌이다. 365일을 66일로 나누니까 5.53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년이면 적어도 5개의 디딤돌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가지를 꾸준히 할 수도 또 새로운 것을 도전하며 저에게 좋은 습관으로 장착해서 하나씩 밟고 긴 강을 건너거나 높은 산을 오를 수 있는 디딤돌입니다. 저는 독서와 운동 두 가지를 했는데요. 하루 일과 속에서 최우선으로 운동과 독서를 먼저 해놓고 그다음 다른 일들을 하니 일과 중에 새는 부분들을 정리하고 잘 활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매일 승리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실행은 못해도 인증은 반드시 한다. 이런 다짐으로 제가 그 인증하는 그 내용에서 조언을 못했어요 라고 인증하는 그 시간이 정말 부끄럽기도 했지만 저희 퓨처셀프에 있잖아요. 완벽하지 못해도 완수하라. 그런 퓨처셀프의 지침을 감히 적용해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말 함께 했기에 이렇게 66일을 지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학으로 저는 변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66일 챌린지는 저한테 주는 큰 선물이거든요. 제가 올해 60이 됐으니까 환갑이 되거든요. 저한테 어떤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끔 해주는 그거.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가 좀 힘들다, 지루하다,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우리가 세운 목표가 안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은 낮추고 내려놓고 다시 시작을 하면은 그 슬럼프에서 좀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너무 힘들면은 예전에는 버스에서도 눈 감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무조건 영어에 키고 영어 공부하고 어느샌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하고 싶고. 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뭔지 좀 생각을 해보니까 단톡방 역할이 너무 큰 거예요. 다른 분들 걸 보면서 내가 조금 하기 힘든 날에도 열심히 하신 분들 거 보고 힘도 내고 나도 좀 더 해보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출전받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내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게 그게 너무 뿌듯한 거예요. 막판에 막 힘들고 막 그래서 못할까 막 이렇게 멍 때리고 있다가도 이거 받아야 된다 이러고서는 막 힘내서 하고 그랬던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다고 또 말씀드리고, 그리고 모든 분들 다 응원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나쁜 방향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거든요. 큰 시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혼자만 성공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평생 곁에 두어야 합니다. 팀워크로서 가족으로서 뭘 해도 더 행복하고 아웃풋도 좋고 결과도 더 좋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감사인 거죠. 우리가 정말로 가까이 하면 너무 좋은 사람들, 정말로 옆에 이렇게 꼭 붙어 있으면 우리 인생에 너무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를 만나느냐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배우자죠.
친구도 그렇죠. 일터도 중요하죠. 일터에서 어떠한 동료와 어떠한 상사와 어떠한 부하 직원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만족도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평생 곁에 두면 좋을 첫 번째 사람은 이기적 이타주의자입니다. 이기적 이타주의자는 이기심과 이타심이 함께 있는 겁니다. 보통 이 사람은 되게 야망이 있는데 그 야망을 조직과 일치시킵니다. 모두 다 성공한 게 원하는 거예요. 함께 다 잘 되는 거 원하는 겁니다. 함께 하면은 그냥 선형적 합이 아닙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의지가 그렇게 약했는데 100명이 모이고 200명이 모이니까 의지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같이 잘 되자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유대감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러면 나중에 뭐 팀워크로서 가족으로서 뭘 해도 더 행복하고 아웃풋도 좋고 결과도 더 좋습니다. 그 윈윈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이기적 이타주의자. 함께하는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뭐죠? 제가 부족한 걸 잘 메꿔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혼자만 성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잘 되는 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감사한 거죠. 심리적 안정감. 그러니까 이 조직에서 이 멤버들이 심리적으로 안전한가, 안정감이 있는가, 이것이 이 조직의 생산성을 좌지우지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행복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정중한 리더와 함께 할 때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되는 거죠. 상대방을 존중을 해서 품위 있게 정말 친절하게 상대방을 대해준 그런 사람. 일단 무례한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그냥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인생 망해요. 피곤합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여러분 생산성도 저하됩니다. 건강에도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되면 어떻죠? 생산성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큰 시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진짜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사람들과 잘 지내는 능력이거든요. 이 능력은 하나로 이렇게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가질 수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저한테 와서 신이 와서 두 가지 선물을 준비했는데 하나만 선택을 하라 그래요. 하나는 무려 10억이고 하나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저는 당연히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능력을 선택할 겁니다. 이건 초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공부하면서 바뀔 수 있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여러분, 바뀌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은 뭔가 자꾸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 바뀌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자꾸 이렇게 축축축축 처집니다. 이 사람이 바뀐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바뀔 수 있죠? 그것 자체가 경쟁력이에요. 어마어마한 경쟁력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숫자의 사람은 바뀔 수가 없다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바뀔 수 있다는 이런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경쟁력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자기한테 뭔가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은 방어 기제가 무조건 발동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존심 싸움이 아니다. 그래서 인정할 수 있죠? 여러분 그건 대단한 용기고, 인정할 수 있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인정할 수 있죠? 소모적으로 감정의 낭비가 확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감정 소모가 많아지면 딴 걸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있어도 그걸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저것 때문에 열받고 내가 저것 때문에 불안한데 도대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관계 속에서 할 얘기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 친구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 부족한 게 보여. 그런 진실을 얘기하는 그 순간 어떻죠? 이 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는 거잖아요. 불편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자신을 취약성에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취약해질까요? 진실을 얘기해요. 이런 취약성의 용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진실을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이게 누적이 되면은 저 사람의 학습된 무기력이 나한테 옮겨옵니다. 최악이에요. 이런 정신 상태, 이런 태도, 이런 마음가짐이면은 진짜 인생 100% 망한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 어딘가에 다 숨어서 살고 계실 텐데 실제 그분들이랑 만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근데 듣지를 않으니까 좀 진득하니 들어야 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다 들으면은 이해를 해야 되고, 내가 바뀌지 않은데 어떻게 멋진 뭐 리더가 탄생하고 경영인이 탄생하고 모르겠어요. 내가 바뀌면은 다 바뀔 수 있는 거고, 내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발전의 핵심은 뭐냐면 피드백입니다. 내 부족한 모습을 들어야 돼요. 용기가 있는 사람을 옆에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진실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 때 내가 발전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사람과 여러분 평생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미래가 기대되는 사람들이랑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너 미래가 기대되냐?
그냥 미래가 기대된다고 말하는 표현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 생각조차 안 해보거든요. 그냥 뭔가 자꾸 휩쓸려 가니까 세파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기대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전을 할 때 조금 위험해져요. 불확실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 때문에 이 상황을 회피하는 거죠. 이 도전한다는 건 뭐죠? 실패를 직면하겠다는 거예요. 실패 많은 사람, 도전을 많이 하는 사람, 취약성의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을 평생 곁에 두어야 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 내 친구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냥 무난하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사실 인생은 축복입니다. 너무 다양한 사람들, 너무 희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나쁜 방향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거든요. 맞아, 그런 사람 만나야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이 얘기가 오늘 영상의 제 마지막 질문이고, 이 얘기가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한 가지의 행동만 보고, 아니면 그 사람의 외모만 보고, 아니면 소문만 듣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단정 짓지는 않고 있을까요? 이렇게 반성을 하는 게 중요하죠. 항상 반성이 완성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무례하지 않고 정중한 사람, 상대방을 존중하고 친절하게 품격을 지켜가면서 호의를 가지고 잘 대해줘라. 신은 언제나 우리한테 내면에 다 심어놨거든요. 누군가 잘 지낼 수 있는 능력은 다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거예요.